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막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겠죠. 자세한 소식 임민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드디어 내일 마지막 변론입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지난해 12월 27일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 마침표를 찍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73일 만인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11차 변론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먼저 각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 이어 국회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현재는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네, 종합 변론의 최종 진술까지 있어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막판 변론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무죄한 최종 진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주말 이틀간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종 의견 진술과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야당 주도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서 증인들이 야당과 협력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10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변론 내내 강조하던 주장인데요. 이 점을 또 강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통치의 행위이자 그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가장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조건으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나 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국회 측도 주말을 반납했어요. 변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요? 네, 국회 측은 김희수,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변론 준비기일을 거치며 정리한 탄핵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 국회 공세와 활동 방해 여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군 투입과 압수수색, 마지막으로 법관 체포 지시 등입니다. 국회 측은 5가지 탄핵 소추 쟁점을 하나씩 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행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강조하고 그 파면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국회 회의에서 내일 최후 진술 집필은 마무리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이제까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어떻게 주장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차 변론에서처럼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 김희수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쟁점들 마지막 변론에 앞서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12상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에 관련자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건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지시했고 나아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지난 6차 기일 당시의 곽 전 사령관입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뿐 계엄 해제 의결을 받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 밖에도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히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주목받았는데요. 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란 전화를 받았고 이후 여인영 전 국군 방첨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자라고 지목된 이들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줄곧 지적했는데요. 또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했을 뿐이며 이 또한 김용현 전 장관과 여사령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여부도 쟁점이죠. 네, 맞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당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말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밖에도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갖췄는지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명시된 포고령의 위헌성 등이 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변론이 종결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또 파면 결정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한데요. 네,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데요. 이 과정에 약 2주가량이 걸려서 3월 중순쯤 선고 결정이 나올 거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3월 중순 결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